네, 친척 소개로 만난 10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했다는 윤 씨. 말수는 적었지만 자상하고 푸근한 성격이 마치 아빠처럼 든든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계사 사무소에 다닌다는 조건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야 남편이 회계사 사무실에 다니는 계약직 사무직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제대로 된 해명 한 번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남편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건 명절 직후였습니다. 시댁에 다녀온 후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점을 얘기하면서 크게 다퉜고 그 뒤로 서로의 집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7년째 각방을 쓰고 서로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도 남편은 절대 이혼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답답하고 외로운 이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방법 없는 걸까요? 자,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생활 법률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별별 상담소 시간입니다. 자, 이 기자, 이수진 기자. 네. 네. 이수진 기자 오늘 야근이라면서요. 철야.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모르실 수 있으니까 보통 이런 방송국에서 철야는 언제 근무해서 언제 끝나는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한 밤 9시, 10시부터 그 다음날 한 8시 정도까지 이렇게 일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제보 주시면 제보 전화를 받고 제가 친절하게 이제 각 부서에 전달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네. 원래는 밤 9시, 뭐 8시쯤에 출근을 해야 되는 우리 이수진 기자가 이것 때문에 일찍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아직 괜찮습니다. 네, 네, 이번 체력이. 주도 감사합니다. 자, 이 기자. 이것도 이제 부부 문제네요. 야, 이 기자 계속 나와가지고 저도 헷갈렸고 길을 쫑긋 세우고 있었는데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결혼 10년 차 여성이 45살 그리고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55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이었으니까 45살, 35살에 이제 결혼하고 10년째 살고 있는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회계법인 직원, 이수진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회계법인 직원이었고 여성은 아동복 디자이너였습니다. 친척의 소개로 선을 봐서 결혼을 해서 일단 친척의 소개였기 때문에 주선자를 믿을 만했기 때문에 믿고 만났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여성 입장에서는 이 남성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계법인을 다닌다는 그런 조건도 마음에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연애를 했지만 뭐 무심한 듯이 선물도 뭐 주고 특별한 뭐 기념일도 잘 챙겨주고 매일 그리고 집까지 바래다주는 자상함에 끌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던 탓에 평소에 이제 아버지 같은 좀 기댈 수 있는 남성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을 좀 일찍 결심하게 됐다라고 하고요.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를 낳아서 현재 아들이 9살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참 분위기 좋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 결혼 생활을 시작하다가 조금씩 쩍쩍쩍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예, 신뢰가 깨지기 시작한 거죠. 신뢰가 어떻게 깨졌냐면 회계사인 줄 알았는데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총무팀 직원이었던 거예요. 계약 기간이 끝나서 회사를 나옵니다. 뭐 이후에는 회사에 취직하긴 했지만 그때부터 신뢰가 깨졌고 45세 노총각이었던 남편이 결혼이 좀 급한 마음에 나 회계사가 아니라 사실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야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월급을 이후에 각자 관리했고요. 생활비 통장에 각각 150만 원씩 넣어서 생활을 했고 보니까 남편보다 여성이 조금 더 돈을 벌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뭐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신뢰가 깨지기 시작한 거죠. 최 리포터 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혹시? 전혀 모르는데 저는요 굉장히 신기했던 게 저는 당연히 제가 지금 36인데 5살 이상은 좀 많으시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주변에서는 굉장히 젊게 보시더라고요. 저는 최 리포터 아까 설명하다가 45세 노총각이라는 단어를 딱 듣고서 저는 흠칫 놀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 이 소름이 돋아가지고 45.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우리 형진 씨가 제 질문의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하겠네요. 나 지금 열받았다는 거야. 확실히 알아두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노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혼 남성이죠, 미혼 남성. 자, 이 부부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또
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일단 부부 이제 관계가 틀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부 갈등이겠죠. 이제 부부도 이 고부 갈등으로 이제 형제가 틀어지게 됐습니다. 이 남편이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명절에 시부모님과 이 세 가족이 함께 5명이 보냈다고 합니다. 이 남편, 아내, 아들 그리고 시부모님 5이서 보냈는데 일단 시어머니가 명절 때마다 다 먹지도 못할 그 음식의 양을 만들라고 요구를 했고 남은 음식을 가져가서 두고두고 먹으면 좋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음식을 하라고 했나 봐요. 근데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식구가 많으면 괜찮은데 꼴랑 5명이면은 뭐 차라리 사 먹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음식을 다 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아이고. 도와주지도 않고 시어머니 시댁에서 도와주지도 않고 음식도 다 해라, 설거지도 다 해라 이러면은 고부 갈등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마치 이제 자신이 내가 파출부인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명절 다음 날 이 자신의 집도 가야 되잖아요. 친정 댁도 가야 되는데 친정에 가는 것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형적으로 고부 갈등이 쌓이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허니문 베이비로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을 해서 몸도 힘들고 이제 명절도 하기 싫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남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아니 그럴 거면 그럼 각자 보내자. 아이고 이런. 해결할 의사가 없는 거죠. 이런 입장, 태도 때문에 더욱 이런 갈등이 더 심해진 겁니다. 야, 이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내분도 상처가 클 것이고 또 남자 입장에서도 말이죠. 내 어머니하고 내 와이프가 이렇게 또 막 갈등을 하면 남편 역시도 불편할 거고 말이죠. 그렇죠. 이 남편들도 무척 불편하고 사실 이 문제는 명절 때 제일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명절이 되면 사실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요즘은 시어머니들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차라리 그냥 밖에서 사 먹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언론만 틀면 또 문제가 되는 거 이혼율 높아졌다 이런 거 나오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남편이 너무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그리고 여태까지 나온 스토리만 보면 남편이 기본적으로 뭐 부부 문제는 한 명의 잘못으로 이렇게 파국에 다다른 거는 아닌데 이 남편이 맨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지금 너무 거짓말을 해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댁에 문제가 일어났어도 이걸 잘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시댁에도 가지 말고 친정에도 가지 말고 그냥 각자 다 보내자라는 걸로 지금 끝났다는 것이 좀 굉장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45살 노총각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뭐 얼마 전에 또 쌍둥이 나셨잖아요. 좀 아실 것 같은데. 뭐 대화를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그렇습니다. 대화로 뭐 충분히 풀 수 있고 아마 이해를 전혀 못하실 거예요. 근데 부부간에 모르겠어요. 좀 가정에 물론 그 대화 부족으로 뭐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만 일단 대화를 통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를 보면 남편이 윤 씨와의 대화를 거의 거부했다는 겁니다.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뭐 피곤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답변이 돌아왔고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남편은 밖에서 좀 맴돌아요.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고 결혼 초에도 아이를 핑계로 또 거실에서 자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뭐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밥을 차려놔도 아내가 한 밥은 또 먹기 싫다면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거나 아이만 데리고 나가서 들어오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근데 뭐 부부 관계가 뭐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만 그래도 대화를 잘하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상황은 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좀 궁금증 한번 짚어보죠. 보여주시죠. 아내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남편. 이거 이혼 사유가 됩니까 이거?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일단 이 남편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자기 방에 냉장고 들어놓고 밖으로 안 나온다라는 아, 진짜요? 거예요. 오. 이거는 아예 그러니까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4가지 법적인 의무가 동거, 부양, 협조, 정조 4가지가 법적인 의무거든요. 근데 동거라고 하는 게 그냥 한 공간에 있다라고 동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미 별거가 7년째 이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게 그럼 각방을 쓰고 각방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예 말도 안 하는 그런 아. 거니까 한 집에 있다 뿐이지 따로따로 사는 거잖아요. 저 정도면. 예. 저 정도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런 사유가 있다고 무조건 이혼이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예. 그거를 극복하려는 노력 자체가 아예 없었을 때 그때는 법원에서도 야 이럴 거면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습니다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소장님 저도 이제 저는 노총각이지만 제 주변은 다 결혼을 했거든요. 어지간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친구 녀석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을 좀 뭐 부부관계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결혼을 딱히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진짜 너 정말 행복하구나. 나 정말 나도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한테 주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다 각방 쓰고 그러니까 뭐 딱히 지금 내일 뭐 바로 이혼 도장 찍을 것 같아서 각방 쓰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분들 있으면 저한테 보내세요. 네? 저한테 보내세요. 지금 방송 중에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상담해드리 고민을 해결해드리겠다고. 무료로 하실 건 아니잖아요. 진짜 나쁜 사람이다. 아무튼 소장님. 네. 진짜 진짜 각방 쓰는 거. 그러니까 사이가 딱히 안 좋아서가 아니라 서로 피곤해서 잠이라도 좀 편하게 자고 싶다 해가지고 진짜 각방 쓴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네. 이 경우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 생활의 어려움의 뭐 이야기는 정말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도 끝이 없는 주제고 저도 그런 분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있어요. 근데 뭐 각방을 포함을 해서 이 스토리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는 남편이 모든 거를 지금 대화도 안 하고 밖으로 놀고 늦게 나가고 각자 집에 가자 그러고 지금 관심이 없게 보이는데 우리가 이런 남편 증상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남편들 뭐 이런 편으로요. 그러니까 이 동굴 속으로 왜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아내도 좀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스토리를 보면 남편이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것이 스토리의 주안점이지만 그렇다면 그 남편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첫 단추를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에 첫 단추를 좀 거짓말을 진실을 안 밝혔는데 그다음부터는 아내랑 만날 때마다 죄인이 되는 것 같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되고 이렇다면 그 사람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피하는 게 가장 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동 다이나믹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살려면 그런 다이나믹을 좀 보고 해결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이런 각방이라던가 각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 만약에 이혼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께 이혼 전문 변호사 자격증을 따신 입장에서 뭐 마무리 말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말씀드렸다시피요. 노력이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를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서로 노력을 안 하면서 멀어지니까 귀찮아지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뭔가 계기를 못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혼? 아니 왜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어지간하면 하시지 말라고 합니다. 진짜예요. 진짜요? 진짜예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진짜예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듣고 말립니다, 진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방송 중에 영업하시면 어떡하냐고.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